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이제 못 산다는 거죠. 월급이 높은 사람들도 집을 못 사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똑같은 것들.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이 되는데 그냥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이분들은. 다주택자가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마귀가 됐고, 비거주 1주택자들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또 마귀가 됐고, 초고가 1주택자들도 나쁜 사람이 아닌데 마귀가 됐잖아요. 3기 신도시를 속도를 내는 것만으로는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닥치고 공급, 김영구 전체시장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닥치고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 정말 닥치고만 있어요. 네, 김학렬 스마트튜브 연구소장과 지식의 발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또 제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 불만은 대출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일 많죠. 네, 나는 내가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 계속 이제 일을 하니까 뭐 지금 만약에 이제 신혼부부들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이제 못 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조금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도 해석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동성이 증가한 것이 부동산 담보 대출 때문이냐? 가계 대출이 증가한 것들이 따져보면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신용 대출이라든지 오히려 주식 투자하기 위한 이런 대출들이 더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정말 잘 됐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편승하지 못한 젊은 친구들이, 돈이 없는 친구들이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비싸니까 한 주 사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든 상품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뭐 이제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통장을 뽑아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네. 그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 총량을 줄인다라고 하는 아마 은행의 미션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5억 이상은 4억 원, 그다음에 25억 이상은 2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출 원리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대출을 못 받다 보니까 월급이 높은 사람들도 집을 못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실정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왜냐면 나는 월급이 되는데도 네. 종잣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말고는 지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집안에 현금 많은 사람 말고는 집 사지 그렇죠. 마라. 예. 그런 얘기가 돼버린. 그러니까 양극화가 지금 심하다고 하면서 그것들을 줄이자고 하면서 양극화를 또 조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지금 이 시장의 결국 결론이죠. 그래서 뭐 대출 문제 관련해서는 정부가 뭐 핀셋 규제를 한다. 계속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갈 것 같아요? 대출에 있어서는 조금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좀 보이나요?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도와주자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일단 집을 한번 사면은 10년 동안 집을 사고 팔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네. 그럼 시장이 안정되잖아요. 그래서 첫 집 사는 데에서는 기존의 규제를 좀 없애주자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조금은 핀셋으로 완화해준다고 하는데 일단 나와봐야 될 것 같고 사회초년생들 생애 최초 구입자들은 좀 파격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아파트 부동산 담보대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출이거든요. 네. 저는 미국 국채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예, 같은 예. 경우는. 그래서 거기는 만약에 이자를 안 내면 회수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이 되는데 이걸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진단에 어떻게 동의를 하세요?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고요. 예. 대통령님이 여기 앉으시고 제가 정면에 앉아 있었어요. 특히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굳이 전세 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면서 전체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해주면 안 된다. 전화 들어보세요. 가만히 있으려다가 그냥 저도 소리를 질렀죠. 대출 안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대출 해주는 거는 서울 집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부동산 투자를 해본 사람이나 거래를 해본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 이 시장을 겉에서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들을 하세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은 갭을 끼고 살 수도 없어요. 다주택자 매물들은 전세대출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전제 조건이 성립하지 않고 예. 이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올리는 것은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붙어 있을 때입니다. 지방은 가능하죠. 근데 지방은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풀로 나오는데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잖아요. 이건 수급 문제지 그 문제가 아니란 얘기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평균 시세 서울이 6억 원, 7억 원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 전세자금 대출을 한 4억 원, 5억 원 받게 되면은 밀어 올릴 수 있죠. 예. 근데 지금은 평균 가격이 15억이에요. 예. 전세자금 대출 2억, 3억, 4억 받아서 15억짜리를 어떻게 올려요? 그리고 대부분 다 그 이상 아파트들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기운 거죠. 그냥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이분들은. 그게 뭐냐면은 전세로 가는 것도 싫은 것 같아요.
목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전에도 그 전세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제도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사라질 거다라는 이제 전망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의지인가 이제 이런 물음표가 좀 있는 거고. 최근에 6월 말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부동산 관련 인식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세제도가 필요합니까? 60%가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전세제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전세자들도 필요하고 집주인들도 필요하고. 네. 그러면은 국민들은 전세를 필요라고 하는데 이걸 굳이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뭐 이걸 없앤다고 없애질 수 있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을 줄이고 싶은 것 같아요. 전세로 들어가는. 그게 아마 제가 좀 분석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네. 이 전세 제도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갖고 있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전세라는 걸 없애고 싶나? 그런 생각도 전 들었거든요. 월세로 가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월세는 보증금이 적잖아요. 예.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단기가 놀랐어요. 돈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더안 지금 들어와. 유동성이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유동성 끌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녹화하는 이 시간에도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외국인들은 빼고 있으니까 뭐가 넣어줘야지 이걸 받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차피 집 산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전세에 있는 분들은 전세 쪽을 좀 타이트하게 조이면은 월세로 갈 것이고 종대 쪽이 남잖아요. 그게 아마 메인 목적이 아닐까. 근데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인위적인 거죠. 다주택자가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마귀가 됐고 비거주 1주택자들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또 마귀가 됐고 초고가 1주택자들도 나쁜 사람이 아닌데 마귀가 됐잖아요. 그래서 증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는 거잖아요. 좀 불이익을 주는 것들이고 좀 그런 겁니다. 좀 전세자들한테도 좀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월세로 가라는 얘기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저가, 자가, 월세 딱 두 가지만 지금까지는 선이에요. 나머진 다 좀 부정적으로 보는 대상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임차인들이에요.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인데 자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사를 안 가면 돼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꼭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갈 때마다 선택의 대안이 없어요. 일단은 매매 가격은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더 못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세를 살려고 했더니 금액이 너무 많이 올려 있고 집주인은 갑자기 보유세 올라갔다고 월세로 돌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사람들은 나가야 되고 그럼 하급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라가는 지역들은요 상급지가 아니에요. 하급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밀려서 하급지로 전세 찾아서 갔는데 거기에 전세 월세가 없어요. 지금 제도 3중 규제를 하고 있는데 3중 규제를 하게 되면은 전월세 매물이 없어지는 형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더 이상 밀려나면 안 되기 때문에 출퇴근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제 매매나 전세나 월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전세 월세가 없다 보니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매매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집을 사면 더 좋은 데 살아야지 더 좋은 거 사야지 했는데 그냥 나쁜 걸 사는 거예요. 실거주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강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실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주요 지역들, 서울의 하위권 지역들의 하위권 아파트들만 오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고요. 이거 되게 이례적인 것들이거든요. 월세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강북의 월세가요 300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보통 한국 평균 월급쟁이들의 월급이 300만 원 전후거든요. 월급을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세대들이 몇 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임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일 토론회나 국무총리 토론회나 전월세 대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정말 단 한 개도 안 나왔거든요. 건의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저한테 질문 기회가 주어졌으면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대책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질문하면 다른 응답으로 회피를 하거나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좀 누군가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전월세 부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 지금 강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어느 지역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역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뭐 중랑구, 금천구, 구로구, 뭐 관악구 이런 지역들은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근데 가서 사는 거죠. 심지어는 그 아파트를 사면 그나마 난데 다세대 빌라를 사요. 그러니까 재건축 대상도 아니고 재개발 대상도 아니고 그냥 낡기만 하고 시세도 올라가지 않은 다세대 빌라를 사거든요. 그 이유는 다세대 빌라도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 봐도 강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원해서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내가 좀 돈을 더 모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세를 좀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정도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집이 나왔을 때 사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계셨을 텐데 그런 선택조차 지금 기회가 없다. 네.
근데 이게 좀 개선될 여지가 안 보여요. 일단은 이제 비아파트라도 빨리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좀 안이 없어서 계속 뭐 대통령님은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택지를 보겠다라고 하시는데 택지는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밖에 없거든요. 예. 뭐 유유부지 같은 경우는 이미 해결을 못 하고 있는 부지들이 이게 대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찾는 걸로 시간 보내기보다는 이미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정비 사업은 정비 사업 추진하면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있어요. 그럼 빨리 만들어서 지금 공급을 하면 되는데 거기도 속도가 지금 안 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만. 근데 그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는 그 토론회 때 워딩들을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뭔가 공급 물량이 확 나오진 않을 거다. 약간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한계를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핑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핑계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대통령제가 단임제잖아요. 5년 내에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밀어주게 되면은 맨 마지막 단계가 2주 철거거든요. 예. 2주 수요가 발생되게 되면은 공급은 더 줄어들었는데 철거를 하니까 수요자는 더 늘어났잖아요. 네. 전월세가 더 폭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내 임기 낸 그것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걸 바가지로 먹을 테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2주 철거를 뒤로 미루고 싶은 겁니다. 3기 신도시의 속도를 좀 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택지를 찾는데 3기 신도시는 이미 택지가 있잖아요. 예, 공사를 하고 있고 그거를 조금 더 높게 많이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부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뭐 그 업무 용지를 넣어야 되고 상업 용지를 이런 거 계산하고 있어요. 용적률을 계산하고. 예. 그냥 거기는 택지잖아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거든요. 이럴 때 많이 짓지 않으면 언제 많이 짓겠어요. 그것도 빨리 져서 광역 교통망을 또 연결해 줘야죠. 서울 네, 출퇴근을 네.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뭐 GTX 같은 경우 지금도 A만 착공을 했고 좀 B나 C는 거의 느리거든요. 그래서 A, B, C를 좀 빨리 좀 속도를 내서 교통망을 해소해 주면은 서울 수요도 경기도로 분산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경기도에 집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수요가 해소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걸 지금 하면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잘 안 나와 있어요. 예. 소장님은 굉장히 마음이 지금 급하신 것 같은데 정부가 그만큼 마음이 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저만 급해요. 지금 급하신 이유는 진짜 더 비상이다. 더 난리다. 저는 이제 소비자 베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5년 동안 소비자 리서치를 대변하다 보니까 특히 전월세 계신 분들이 너무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이사할 데 없는데 어떡하지? 예, 근데 이분들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대부분 다 매매가 올라가는 얘기만 뉴스에 나오지 전월세 지금 이사 갈 데가 없다는 얘기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SBS에서도 이걸 좀 많이 다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아마 제가 25년 동안 연구원 생활하는 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1000세대 단지에 전월세 물량이 한두 개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었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제일 심각했을 때가 2019년도, 2020년도인데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1000세대 단지에 보통 한 100개 정도 나와야 돼요. 이 전월세 매물이. 네. 한 개, 두 개밖에 없다는 게 이게 믿어지세요? 보통 지금 뭐 매매가, 그다음에 이제 전세, 월세 뭐 셋 다 오른다. 네. 이게 문제라는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전월세는 물량 자체가 없다. 아예. 절대 개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세대 빌라를 오죽하면 사겠어요. 오죽하면. 그거 안 사잖아. 인기가 진짜 없었고 지금 다세대 빌라를 공급 안 하는 이유가 만들어도 살 사람들이 없어서였거든요. 근데 네. 그걸 구축 다세대 빌라까지 사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세요. 3기 신도시를 속도를 내는 것만으로는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닥치고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지금 주택 시장의 문제는 서울 문제예요. 대부분. 네. 90% 이상이 서울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문제들도 좀 빨리 진도가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 3기 신도시 등 경기도, 인천의 택지 개발도 좀 빨리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랑 연결되는 과연 교통망도 지금 A, B, C 하고 있는데 D, F도 좀 빨리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초과 수익이 거치고 있잖아요. 지금 법인세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50조씩 더 낸다고 하는데 이게 GTX가 한 노선당 4조밖에 안 들거든요. 그럼 다 만들고도 남아요. 그럼 빨리 거기에 돈을 투입하면 좋겠는데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 물량을 그나마 좀 늘리기 위해서는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 닥치고 공급. 김영보 정책시장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닥치고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 정말 닥치고만 있어요. 그 공급에 있어서 불안감을 오히려 유발하는 그런 발언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우리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거든요. 예. 네, 대통령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이제 김영범 정책실장님 같은 경우는 닥치고 공급해야 된다라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신도시든 정비 사업이든 어떻게 닥치고 공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기대했는데 결국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메시지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비아파트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비아파트는 비아파트대로 활성화되긴 해야 되는데 네. 메인은 새 아파트거든요.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 얘기는 전무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집 없는 사람들, 전세 집 매물도 없고 뭐 월세 매물도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래도 매매를 하는 게 나은 상황인가요? 이거에 대한 제 조언은 예.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어. 그냥 첫 집은 그냥 사는 거예요. 돈이 그래요? 있는 것만큼. 첫 집은 무조건 사는 거예요? 네, 집을 사야지 집에 대한 정보도 알고요.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안 하거든요. 첫 집은요, 사면 다 후회를 합니다. 망했다는 후회가 아니라 더 좋은 걸 살 걸, 이런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집 살 때는 늘 보수적으로 사거든요.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안 받아요. 제가 이제 주거실태 조사 결과 보여주면서 어떻게 설득하냐면은 보통 한 집을 사면 평균적으로 10.8년, 그러니까 11년을 거주한다. 너는 지금 네 경제적 수준에 맞는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5년 후에 10년 후에 팔집을 사는 거라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럼 좀 무리해서 사거든요. 속된 말로 이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긴 한데 영끌해서 삽니다. 영끌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사채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네. 내 월급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월급이 다 원리금 상환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무리해서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후회하거든요. 더 할 수 있었는데. 뭐 왜냐면은 부모님 도움도 받고 회사 도움도 받고 예. 이럴 수 있는 분들이 그걸 도움을 안 받고 사는 것들이었으니까. 어. 왜냐면은 사는 순간 옆에 게 더 좋다는 걸 알거든요. 역세권이 더 좋구나. 5구보다는 8사가 더 좋구나. 구축보다는 새 아파트가 좋구나. 요 입지보다는 요 입지가 좋구나. 본능적으로 알아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부동산 시세를 안 보다가 집을 사는 계약을 한 순간부터 뭐 직방이니 호갱노노니 아실이니 막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보거든요. 실시간 본다고 바뀌지도 않는데 관심이 많아지는 것이죠. 저는 그것 때문에 빨리 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지금 이렇게 부동산 정책 때문에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불확실하고. 집이 있으면 이사를 안 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혼란스러우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돼요. 이자 내면서. 근데 이게 전월세 살게 되면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30대들이 많이 사거든요. 예. 그 이유가 얘네들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불안해서 사는 것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주택자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은 그냥 사시면 돼요. 근데 영끌에서. 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도움 받으라고 말씀드려요. 회사에서 대출 해줄 수 있는 대기업들이 있거든요. 다 받으세요. 그거 뭐 걱정을 해. 내 종잣돈 모으고 대출 풀로 받고 한 사람 그리고 이제 다른 걸 줄여야죠. 생활비를 줄이고 자동차도 안 사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 낼 수 있는 금액들을 올려갖고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아야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2주택 이상 가진 분들,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 이런 분들은 닥치고 팔아야 되나요?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예. 3주택 이상자들은 조금 파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저는 2주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2주택은 이건 경우에 따라 다르죠. 왜냐하면은 정말 똘똘한 걸 두 개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팔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나중에 그래요? 자녀가 그걸 받아줄 경제력이 되면은 자녀한테 증여하거나 자녀한테 파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은 그거는 보유세 내는 거 이상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 때문에 팔지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다주택가 좀 있어야지 전월세 물량도 줄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전세 월세를 내줘야 되니까. 지금 예. 정부에서 하는 제도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요. 서울은 다 자가 아파트만 있어요. 그러면 너무 숨 막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시적 2주택들은 그렇게 좀 활용하라고 많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거 두 개 갖고 계신 분들은요. 내는 세금들 계산해 보시고 갖고 가실 분들은 갖고 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용 부동산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하면서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을 투자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있는데 예. 옛날처럼 개수를 들여서 하는 투자들은 전 지금 반대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고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은 취득세가요. 다주택은 보통 3주택 이상을 다주택이라고 하는데 13% 정도 내고요. 취득세를. 보유세를 이게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5%까지 낼 수 있고요. 양도소득세가 82.5%입니다. 네. 그럼 대충 계산해봐도 100%가 넘잖아요. 예. 다주택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시세가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정부만 좋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주택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을 하면서 부동산을 하려고 하면은 수익형 부동산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하라고 말씀드리죠. 예, 지금은 이제 그런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달라졌습니다. 네. 부동산 전문가께서도 지금은 주식이군요. 주식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게요. 감사합니다.